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태길과 장명개운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왕절개 출산태길의 황금 시기는 38주 5일에서 39주 사이가 됩니다. 만일에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게 되면 신생아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폐가 미성숙된다라든가 아니면 폐혈증이라든가 저혈당 가능성이 증가가 됩니다. 자,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병실에서 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아이의 제왕절개 출산태길의 길을 좋은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요. 하지만 출생한 아이의 복된 운명은 하늘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의 부모가 어진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출산태길과 장명 의뢰를 받아서 실제 태길과 장명 컨설팅을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있는 경우가 제가 6월 이번 달에 출산한 그 남자아이 6월 6일 출생한 남자아이의 출산태길과 그 다음에 장명 컨설팅을 했던 사례인데요. 보겠습니다. 개묘년 2023년 무오월 6월 을미일 6일 갑신시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의 그릇을 봐야 됩니다. 자, 월지에서 오화, 월지가 오화 식신이면서 이 사주를 식신격이라고 하죠. 월지의 식신이 튼튼하면서 일지와 오미 합을 하고 있죠. 오미합합. 그래서 월지 오행이 격이면서 일지와 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격은 A급이지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A급이다. 이렇게 격이 튼튼하면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약간 더운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용신을 조후용신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후용신은 개수가 됩니다. 사오미월은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신중 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근을 하고 있다. 용신이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후용신은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은 재성이 되죠. 격국용신은 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억부용신도 수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은 수인성, 격국용신, 식신격이 살려면 식신생재, 식신편재 이 재성운이 오면 사업을 할 때 사업운이 발복을 하고 이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은 건강이라든가 건강, 그 다음에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가정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격과 용신이 튼튼하니까 A급 사주가 되죠. 그 다음에 천간의 오행이 모두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수도 신중임수, 무토도 제왕지, 무토가 미토, 그 다음에 을목과 간목이 묘목이라고 하는 로강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천간의 오행을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왕절개 출산태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출산태길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아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5가지 색깔, 컬러가 5가지 오행 부족격을 꼭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 중화된 사주, 목화, 토, 금, 수가 모두 있는 중화된 사주. 그 다음에 천간의 오행이 지지에 반드시 지지나 지장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천간의 오행은 신기루, 사상누가, 뜬구름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수화기제가 되어야 됩니다. 수오행과 화오행, 이 조후라고 하죠. 조후가 잘 맞아요. 그래야 학업운이라든가 건강운, 부모운, 재물운, 배우자운, 직업운 이렇게 성공운이 개운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이렇게 제왕절개 출산택일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상관경관을 원국에 만들어주지 마라. 여기는 지금 상관경관이 없지요.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면 위화백단, 100가지 화가 따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비경겁제가 있을 경우에는 궁겁증제가 되지 않도록 재성을 튼튼하게, 이 재성을 제왕지 위에 튼튼하게 하면 이 비경겁제가 목극토를 해도 까딱없지요. 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알부자 내지는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인이 있을 경우에 편인은 식신을 도식을 하는데 월지의 식신이 연간의 편인보다 힘이 강하죠. 식신이 힘이 강하면 편인이 인극식상 도식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재관이 고립되면 안 된다. 재성, 그러니까 목생화, 비경겁제가 식상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오미압화, 화생토,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관, 재가 관을 생해주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순환상생, 모든 오행이 순환상생되면서 무게압화. 그 다음에 을목은 간목 겁재가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왜? 을목은 넘풀신물이고 간목은 대림목, 큰 나무지요.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넘풀신물이 간목이라고 하는 큰 우람한 대림목,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요. 이것을 등나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원자면서 이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요. 을목은 항상 간목. 그렇게 되면 남자, 비견, 재성, 여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와 일지가 이와 같이 합의되면 좋은데 춘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원진을 짜게 되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월지와 일지를 원진으로 만들지 말아라. 뭐 춘이나 파나 형, 파, 해, 원진, 공막. 그래서 사주 전체적으로 일단 합충, 형, 파, 해, 원진, 공막 다 합쳐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 사주만 택이라면 절대 안 되고 부모,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이름, 생년월일시, 직업, 그래서 거주 지역,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이 부모의 부족한 기운을 아이 사주에 보완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부모와 이 아이의 코드가 맞게, 특히 어머니, 이 아이의 엄마와 70% 이상 코드가 잘 맞게, 그래서 부모 사주를 분석해서 부족한 오행과 육친,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융합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출산택일.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멋있는 날을 출산택일 했으면 장명,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인데, 자, 좋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값진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명뿐만 아니라 계명, 또 성인들의 이름을 계명하면 어떻습니까? 대운이 바뀔 때라든가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라든가 새로운 직업,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떤 합격 운을 위해서 이럴 때 계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이름은 반드시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된 이름이 좋습니다. 과거의 고루한 장명법에서 탈피해서 온고지신 기존 장명법에서 꼭 전승해야 될 것은 융합을 하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음법칙이 되면 안 된다. 유정준 이렇게 단일음으로 발음돼야지 두음법칙으로 발음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이름에는 이 이름의 뜻, 여기는 가치관과 명분과 이념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그 원하는 바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음양 획소행, 이름 성과 가운데 끝글자가 음양, 홀수와 짝수가 반드시 음양 획수 오행이 맞아야 건강합니다. 그 외에 한글 발음오행이라든가 한자 자원응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원형이 전격, 81 영동수리격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부모 사주와 융합해가지고 사주에 부족하거나 고립된 오행이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용신과 희신 오행을 보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들류의 정, 조정정에 그 다음에 평평할 준,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의 용신은 더웠기 때문에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시이면서 약간 부족하죠. 예, 이 화는 월지 있으니까 강하고 목도 3개가 있고 토도 2개가 있는 반면에 금수는 상대적으로 하나씩이죠. 그러면서 용신과 희신, 가장 좋은 용신과 희신, 그러니까 금수 오행을 보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정준, 한글을 보겠습니다. 일단 유라는 것은 토지요. 예. 그 다음에 정준은 지읒, 시옷, 지읒, 치읒. 이것은 금입니다. 그래서 토생금에서 이 금 오행을 강화시켜줍니다. 금이 뭡니까? 관성이죠. 정관, 평관. 합격운이라든가 학교운이라든가 직업운이라든가 이 명예운이라든가 아우라라든가 이것을 정준으로 강하게 보완을 해줍니다. 네, 두 번째, 용신오행 수기운을 보완해줬지요. 준, 한자로 이준, 평평할 준에 여기 삼수변, 여기 삼수변은 물숫자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 임수개수라든가 이 용신기운을 평평할 준에다가 강하게 수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유정준에서 유정준, 음성모음이죠. 초성, 이응, 지읒, 지읒. 이것은 토생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 이것은 음성모음이죠. 이것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음을 음성적으로,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죠. 받침에도 종성, 이응과 니은은 어떻습니까? 울림소리가 되죠. 니은, 리을, 미음, 이것이 울림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사주 원국과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세기의 훈민정, 나란 말씀 이중국에 나와 문자로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 절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네. 내 일할 어여삐 어겨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 훈민정음의 원리와 18세기의 신경준의 새로운 장명설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름을 지을 때 15세기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다음에 18세기의 훈민정음 언해본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성, 중성, 종성까지 모두 고려한 음양의 조화를 맞출 수가 있다. 자, 유정준은 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가치관과 이념. 조정정자가 올바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평평할 준자가 평평할 준, 공평하다, 공명정대하다,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가치관과 이념과 명분을 이름에 집어넣어줘야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 한글 발음 오행상 토생금이라 그랬죠. 토생금. 초성만 보는 게 아니라 중성, 종성, 받침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 자원 오행상 수생목 상생관계.
요 수기운, 수생목 상생관계. 한글은 토생금, 한자는 수생목 상생관계. 예, 그래서 순환상생이 잘 되지요. 사주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순환상생이 잘 되고 이름도 토생금, 목생화, 순환상생. 피가 잘 돌게 만들어야 산전수전 공중전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야 상승운으로 발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는 사주상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용신과 시신오행의 기운을 보완해서 학업운, 직업운,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성공운 등의 개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태길법과 그리고 기존의 장명은 장명가가 일방적으로 2개, 3개 이름을 지어가지고 주는데 그 방법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 2, 3개 지어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로 20개 정도를 우선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가족회의에서 골라가지고 그 이름으로 한자와 이와 같이 가치관과 이념과 명분을 집어넣고 사주의 부모 사주 분석해서 부모 사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이렇게 태길 장명을 의뢰하시면 엄마 아빠 부모 사주 엄마 아빠나 동생이 형제가 있으면 첫째 둘째 이런 형제가 있으면 가족 사주도 무료로 이벤트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냥 태길과 장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주 구조상 궁금했던 거라든가 이 가족 사주도 이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고루한 이 출산 태길법이라든가 고루한 장명법은 한계가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챗봇 시대지요. 이제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맑고 밝고 깨끗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단히 마부작침의 자세로 절차탕미하면서 연구를 해야만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주 진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태길 장명 컨설팅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진로 맞추면 출산 태길과 장명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잖아도 요즘 이런 제왕절개 출산 태길 신청 문의와 이런 장명이라든가 개명 컨설팅 문의 이렇게 신생아 장명뿐만 아니라 성인의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데 기존의 장명 태길법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형 태길 장명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태길 장명법인데요. 자, 태길이나 장명뿐만 아니라 사주진로 상담을 신청하실 분은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신청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그 안내뿐만 아니라 상담 신청이라든가 장명이라든가 태길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일단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태길이라든가 장명이라든가 사주진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 태길법과 장명 개운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